CMC의 연차별 교육에 참여하시는 CMC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영성구현팀의 이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차별 교육 사전학습으로 들으실 영성 강의의 주제는 CMC의 영성과 이념 제정 배경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사전학습을 통해 1986년 당시엔 CMC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던 지금의 우리 CMC의 영성이 어떤 계기로 성문화되고 선포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CMC의 영성과 CMC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CMC의 영성은 우리의 설립 이념, 다시 말해 우리 CMC의 설립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CMC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CMC의 모체라고 할 성모병원은 1936년에 설립되었고 당시 설립 목적은 자선의료의 실천과 이를 통한 선교,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우리 CMC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CMC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다시 성문화하여 선포한 것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86년의 일입니다. 여기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학습할 CMC의 영성과 이념 제정 배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CMC가 1986년 당시 이념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배경, 즉 윤리적, 사회적, 복음적 배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을 각각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윤리적 배경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윤리문제의 대두, 사회적 배경은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 복음적 배경은 교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재인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앞에 두 가지를 외적 동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적 배경은 이 두 가지 외적 동인이 CMC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CMC 안에서 생겨난 내적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이념 제정 배경 중 첫 번째로 윤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사지선다형입니다. 우리 CMC의 가족이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CMC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하지 않는 의료와 연구는 무엇일까요? 1. 인공유산, 2. 인공피임, 3. 인공수정, 4. 배아줄기세포 연구. 네, 많은 분들이 알아채셨겠지만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우리 CMC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인간 생명의 심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의료 행위나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인공유산, 인공피임, 인공수정,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특히 1번 인공유산과 2번 인공피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부터 학습하실 이념 제정의 윤리적 배경에서 다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골몰합니다. 그 결과 1952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고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인 산화제한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인공유산, 인공피임과 같은 반생명적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합법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구 억제를 위한 산화제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현대의학의 발달된 의료를 출산 조절의 비윤리적인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 인위적인 산화 제한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윤리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61년부터 인구정책의 한 방편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채택한 것은 물론 1962년에는 가족계획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정부의 홍보 영상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산화 제한 정책을 시행해 나갑니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터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마침내 모자보건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인공유산을 사실상 조건부로 합법화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평균 증가율을 1.75%까지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중 인공피임과 인공유산에 의한 요인이 컸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가족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인구 억제책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것이므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인공피임, 인공유산과 같은 반생명적인 의료의 확산을 통해 인위적인 산화 제한을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산화 제한이 아닌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행복한 가정운동이란 이름의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CMC 또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가톨릭 병원협회와 함께 정부의 인위적인 산화 제한 정책에 맞서 일찍부터 인공피임과 인공유산의 비윤리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을 연구, 교육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섭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에 따른 반생명적 의료의 확산을 막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1984년 가톨릭 의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윤리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의학윤리의 발간은 당시 윤리적 논쟁에 휩싸여 있던 의료계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고조는 이념 제정의 필요성 및 분위기 조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죠. 당시 가톨릭 의사협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조규상 명예교수님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의학윤리를 발간한 후에 이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책들을 보고 관심이 더 커지면서 김대군 신부님이 이념을 만들자고 하셨고 맹광호 교수와 김중호 신부님 두 분이 초안을 잡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념을 만들었지요. 당시 주변의 여러 정황들이 이념을 만들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꼭 그런 게 나와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형성된 것이지요. 따라서 CMC가 이념을 제정하게 된 첫 번째 배경, 즉 윤리적 배경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인위적인 산하 제한 정책과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가톨릭 의료기관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우리나라 최초로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 바탕을 둔 의학윤리의 발간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결과가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고조시킴으로써 CMC 이념 제정의 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념 제정의 두 번째 동인인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걸쳐 의료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요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는 무엇보다 먼저 197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를 들 수 있겠죠. 의료보험제도는 그 제도의 시행 자체가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는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책정으로 말미암아 병원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병원 도산, 병원 부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이 때문에 두 번째 주요한 변화라고 할 병원의 대형화를 촉발하게 됩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 인구의 확대와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대형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병원의 대형화 추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는 의료보험제도 실시 전인 1977년에만 해도 전국에 53개였던 종합병원이 불과 7년 후인 1984년에는 163개로 무려 3배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 CMC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CMC를 비롯한 가톨릭 병원들은 교회 의료 정신에 따라 자선 의료 활동에 크게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과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병원의 대형화 추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CMC를 비롯한 가톨릭 병원들도 병원의 대형화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CMC가 1980년에 강남 성모병원을 신축하고 1986년에 여의도 성모병원을 신축해서 명동의 성모병원이 이전한 것도 이러한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 CMC를 비롯한 가톨릭 병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의료기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자선의료의 전통이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실제로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까지 책임지게 되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자선의료는 크나큰 도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CMC의 이념 제정 당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맹광호 명예교수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동안 가톨릭 의료기관이 해온 일 중에 다른 병원들과 특히 다른 점은 무료 진료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교회 병원들이 매년 많은 수의 무료 환자 진료를 해왔고, 실제로 명동 성모병원은 무료 병동까지 따로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회 병원의 무료 진료는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정부의 의료보호제도 덕분에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그동안 거의 전적으로 교회 병원의 무료 진료에 의존했던 빈곤층 진료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된 셈이죠. 이러한 변화가 한편으로 교회 병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1984년 가톨릭 병원협회에서는 의료보험 실시로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톨릭 의료기관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병원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가톨릭 의료기관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도전과 현실적 고민이 교회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CMC의 이념 제정은 바로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념 제정의 세 번째 동인인 복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의 사전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살펴본 윤리적, 사회적 배경이 이념 제정의 외적 동인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복음적 배경은 이념 제정의 내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동인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외적 동인이 직접적인 차원에서든 간접적인 차원에서든 우리 CMC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교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재발견하고자 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당시 우리 CMC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기 사명과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매우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바로 왜 교회가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죠. 이것은 곧 우리 CMC가 안팎의 변화와 도전에 맞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상징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우리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CMC를 비롯한 모든 가톨릭 의료기관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우리 안에 체현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재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CMC의 의료원장이셨던 고 김대군 신부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이념을 제정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병원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어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따라서 의료 사업이 교회에 제일 가는 사명 중 하나인 만큼 이걸 우리가 맡으면서 그런 불만만 자꾸 제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더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환자들에게도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가 같이 노력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념으로 집약이 된 셈이죠. 이러한 복음적 성찰의 결과 우리 CMC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교회 의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이념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1985년부터 주요 보직자 연수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6년 초에 이념 제정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그해 6월에
CMC의 이념을 공식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당시의 이념문입니다. 몇 가지 단어와 문장을 오늘날의 쓰임새에 맞게 부분 교정한 것 외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문이라고도 부르는 총론은 CMC가 나아가야 할 방향, 존재 이유, 설립 목적과 사명을 총괄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그 아래 5개의 강론에서는 우리 CMC의 사명을 진료, 교육, 연구, 원목, 자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CMC의 핵심 가치 5가지는 바로 이 5개의 강론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진료는 환자 우선의 전인 치료로, 교육은 성숙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연구는 윤리에 기초한 창의적인 연구로, 원목은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생명 존중과 의료 선교로, 자선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자선의료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자는 취지에서 경영으로 확대하였고 이것을 상호 신뢰와 윤리 경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념이라는 용어를 영성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기존에 쓰던 이념문이라는 말도 영성선언문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MC의 영성과 이념 제정 배경에 대한 영성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 슬라이드를 읽어보시고 학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